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최근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 할 거 없이 전 세계 시장이 굉장히 좀 단기간에 조정을 좀 깊게 좀 받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이 무려 13거래일 정도 됐나요? 13거래일?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선거일이 있었기 때문에 13거래일 만에 뭐 괜찮은 양봉이 처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양봉이 발생을 한 거죠. 그만큼 정말 쉴 틈 없이 빠져버렸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반등이라도 좀 해줬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4월 1일 고점 부근부터 쉬지 않고 그냥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정 종목으로만 계속 돈이 쏠렸었습니다. 뭐 변압기 쪽으로도 쏠리다가 중간에 하루 이틀 조정받고 또 연 이틀 올랐기 때문에 변압기 이틀 빼고, 그다음에 반도체 또 하루 이틀만 조정받았지 반도체도 계속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쏠림은 있는데 시장을 빠져버렸으면 이를 제외한 종목단의 섹터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 그만큼 시장의 쏠림 현상도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한 해를 현재 보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도 뭐 오늘 복귀도 해보고 뭐 혼자서 글도 써봤는데,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또 새로운 업체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죠. 뭐 신규 업체가 갑자기 시장에 턱하니 나와가지고 뭔가를 개발해서 뭔가 신규 소재를 만들고 더 좋은 성과를 내고 그런 세상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 안에서 더 잘하는 종목이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버리고 더 높게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이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쏠림의 가속화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잘하는 놈이 다 해먹는 그런 시장이고요.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 경제 현상에서도 그냥 잘하는 놈이 더 잘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이 규모를 키워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최근 들어서 저도 몸 상태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오늘도 장 끝나고 좀 병원을 다녀오고 또 잠깐 사우나 좀 갔다가 좀 쉬다 보니 벌써 시간이 10시가 좀 넘은 것 같은데요. 기침이 좀 너무 심해가지고 요즘 말하기도 좀 굉장히 좀 힘들 정도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시작은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다들 뭐 다행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고, 또한 상승 종목 수가 아주 오랜만에 말 그대로 13거래일 만에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았고, 최근 건 한 달 넘게 1300개 상승하는 날은 저는 쳐다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한 달. 뭐 하락 전에도 계속 쏠려서 갔고 지금도 그러는데, 오늘은 굉장히 나이스한 시장이긴 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싶고,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강력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약간 부족한 것은 바로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추후 눌림목은 분명히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계속 느끼는 거지만은 이 데이터 센터 정말 정신없이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뭐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면 빅테크 또 나와서 우리 투자하네, 또 우리도 투자하네, 뭐 일본으로 뭐 투자하러 가네, 뭐 전에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는 확실하다 이쪽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되면 뭐 변압기도 필요하겠죠. 일단 데이터 센터를 위한 이 전력 인프라 때문에 변압기가 미친 듯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전선 들어간다 치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캡 EX라는 것도 있는데, 캡 EX 들어가야 되지, 비상 발전기 들어가야 되지, ESS 시스템 들어가야 되지, 고대역 그 통신 들어가야 되지, MLP 들어가야 되지, 아주 많습니다. 네,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워낙 이제 또 변압기 시장에 특히 초고압 변압기가 글로벌에 20개 기업분이 하지를 않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이 LS 일렉 현대 HD, 현대 일렉, 효성, 중공업이
더욱더 돋보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제 KB증권에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또 굉장히 높아 보이는 자리에서 또 리포트를 또 강하게 날려버리니까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좀 주가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환율이 1383원 정도였는데 장 시작하고 나서 환율이 더 많이 빠지니까 이거에 힘받아서 외국인들 하루 종일 매수로 좀 일관되게 좀 들어오면서 일단은 시장이 강하게 돌아 올렸다라고 보여지고 환율이 단기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상당 부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국채 금리 쪽은 제가 아직 체크를 좀 안 해봤는데 국채 금리도 UBS 쪽에서 오늘 시장에 뭐 리포트와 기사가 좀 나오면서 미국의 추가적인 그 국채 금리가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국채 금리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국채 금리 올라가 가지고 좀 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라고 하면 또 그때가 오히려 배팅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전일 시장이 잘 가다 오후장에 밀리고 미증시 또한 ASML 쇼크로 인한 반도체 장비주들의 하락이 제법 나왔는데 금일 예상보다 시장이 매우 강하게 흘러갔습니다. 어제 사실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가 회원님들한테 문자로 보내고 레인지를 좀 정해놨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 삼성전자 선물은 좀 매수를 해가지고 좀 비중 있게 들어가서 좀 뭐 8만 원까지 좀 올라오는 거 좀 기다렸다가 이제 스위칭을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이 레버리지 못 산 게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쪽은 좀 쉽게 먹을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고 사실 어제 공포 자리에서 바로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매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도 뭐 시간이 지나면서 겪다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항상 복귀를 해보는데 복귀할 때마다 용기를 낼 구간에서는 그냥 물릴 생각으로 과감하게 막 쳐대야 된다라는 거를 매번 저도 노트에 적어 놓으면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항상 남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번에는 그냥 과감하게 또 질러버려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배팅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일단 최근 국내 증시 하락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제약바이오 섹터 하락과 2차전지 섹터의 하락이 코스닥 지수로 보면 아무래도 시총 비중이 가장 큰 두 섹터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금일 알테오젠, HLB, 에코프로 BM 등 시총 상위의 반격에 지수가 이번 주 하락폭을 전부 돌려세우는 모습이라 그나마 다행스럽다 생각은 되고요. 지수의 반등은 분명히 의미 있는 구간에서 나왔고 현금화는 제가 최근에 그랬죠. 필요 없다. 현금화는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많이 올라서 현금화 하면 상관없지만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거 팔고 뭐 다른 걸로 수익 낸다 들어간다 말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구간들이 지나고 보면 단 한 번에 다 돌려버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하고 내 매수가에 좀 못 미치더라도 현금 비중이 없거나 신용이 좀 많거나 했을 때는 올라갔을 때 적절하게 이 현금 확보를 좀 해놔야 되겠죠. 뭐 지수가 쌍바닥이 갈지 혹은 저점을 깨고 또 내려올지 혹은 바로 올라갈지는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항상 현금 비중은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놔야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 제일이니까. 자, 지수 반등에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은 아직 그만큼 투심이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점인데요. 지수 넘어 반도체 쪽과 금일 조선, 변압기 쪽은 시장 무관 아주 뜨거웠던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러한 트렌드는 계속 추적해야 되며 조정을 기다려보면서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강한 지수 하락은 한 번에 오르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없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코스닥은 880P까지만 가져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코스피는 2700포인트 보러 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금일 장전에 이제 5월 MSCI 예상 편입 종목 발표가 있었는데 이 또한 한몫했다라고 봅니다. 알테오젠 한 10% 가까이 올라왔고 HD 현대 일렉 12%, 14% 뭐 장중에 좀 올라오고 엔캠도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요. 일단 엔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추가 급등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알테오젠이나 HD 현대 일렉 쪽이 업황 실적 모든 게 뒷받침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 이후에 과거에 에코프로의 상승을 빗대어서 한번 계산을 해봐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글로벌 반도체 ASML은 실적 발표 후 정말 박살이 났습니다. 어제 7%가 빠지고 다른 종목군들도 많이 끌고 내려오면서 박살이 났는데요. TSMC는 장중 4%까지 시간 외에 상승하다가 전부 반납을 했기 때문에 내일 어찌 될지 일단 TSMC 실적은 예상치보다는 소폭 높게 가이던스도 소폭 상승이라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제 미증시 상황으로만 보며 상황 좀 보면서 내일 대응하면 되겠다 싶고, 반도체 섹터 한미 반도체가 쉬는 동안 HBM 후발이 더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후발주들 상승을 할 때 다 신고가 뚫면서 강력한 거래 대금 들어오고 하는 1등 종목 따라서 배팅하는 방법이겠죠. 미리 들고 있으면 모를까. 이런 종목군들이 요즘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후발 종목군들을 이제 계속 연구하고 또 봐야 되고, 지금 강하게 올라온 종목군들 또 눌림에서 조정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ASMR 쪽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뭐 여기에다가 제가 뭐 모든 종목은 다 언급드리기는 어렵지만 ASMR 당연히 작년에 이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나 그 SK 하이닉스나 이 D램, 낸드 뭐 선단 공정에 투자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뭐 10조씩 막 적자 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HBM 쪽에 투자를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투자에 여력이 없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다시금 선단 공정 쪽에 투자가 들어가죠. 하이닉스도 9대 주문을 했고요. 인텔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삼성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EUV 공정이 늘어나게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누굴까에 대한 고민도 조금 빠를 수도 있겠지만 미리 해 놓는 것도 하나의 이 전략이겠다. FST와 SNS 스택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공부해 놓으시라, 관심에 두어라 라는 말로 하는 거고요. 유리기판 쪽, 여기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돌아가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뭐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회원님들한테 이거 팍 사세요, 저거 사세요, 그런 말은 못 드려요. 대신 가격은 다 찍어 드리죠. 필옵틱스 어떤 구간이 좋습니다, 뭐 이런 종목이 제가 지금 사고 있습니다 정도로. 왜? 저도 이쪽은 사실 확신은 없지만 심증과 물증과 시장의 테마의 강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돌아가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필옵틱스는 사실 이제 뭐 매수 의견도 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 라인도 몇 번 했었는데 최저가에서는 못 잡았고요. 저도 26,000원대 좀 들고 있다가 오늘 그냥 34,400원에 전량 매도를 해버렸고, HB 테크놀로지는 일부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에 좀 널뛰기를 좀 하다 보니까 버티기가 좀 그래서 그냥 시간에 막타운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내일 HB 테크놀로지를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돌파가 나오든 아니든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 HB 테크놀로지를 좀 봐볼 생각이고요. 이거는 이따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면 되고, 조선 섹터 기본적으로 1분기 전부 흑자 전환 확정으로 보인다. 과거에 ETF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ETF 9,200원 라인을 언급을 해놨었는데, 최근 시장 조정 때 9,200원 찍고 일단은 만원이 ETF가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의미 있는 삼성중공업의 돌파, 하나오션의 돌파가 좀 나와서 단기적으로 좀 이게 지속될지 아니면 좀 조정받고 다시 갈지 봐야 될 것 같고, 조정은 제가 봤을 때 괜찮은 매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단은 뭐 STX 중공업 언급을 좀 하면서 이쪽은 이 조선 안에서 신고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괜찮다 했던 게 이제 STX 중공업인데, 조만간 STX 중공업은 현대중공업에 인수가 됐기 때문에 사명이 바뀌죠. 그래서 대기업 계열로 들어가서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쪽도 제가 봤을 때 다 같은 계열인 것 같아요. 어제 바이든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3배 올리겠다라고 했죠. 6.5%의 현행 관세를 22.5%까지 올리겠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뭐 바이든도
트럼프도 전부 다 미국을 때리면서, 그러니까 중국을 때리면서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로 인해서 이제 뭐 계속 때리는 부분이 시장에서 강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조선이기도 하고 그중 하나가 이 제약바이오 CMO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이넥스가 더 강한 모습을 좀 드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도 포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2차 전지가 좀 나왔는데, 저도 이제 어제 차트 보면서 RSI 과매도 영역에 2차 전지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균적 반등이고,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없습니다. 문제는 거래 대금이 없어서 신뢰도는 강하진 않다. 대신 대장주인 삼성 SDI 정도는 계속 체크하고 봐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데이터 센터 하루가 멀다 하고 빅테크 쪽은 투자를 언급합니다. 간방 그불도 디마인드 CEO가 오픈 AI에 대한 반격인지 1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라는 발언을 했었고, 오라클도 11조를 일본에 투자한다라는 거를 본다면 이 변압기가 멈추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쪽에서 돈이 쏠리고 또 쏠리고 하는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섹터 저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군들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 뭐 분할로 좀 사놓고 때 되면 다 올라가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시간에서는 HB 테크놀로지 좀 올라왔고, 뭐 중간에 이제 구리 가격 좀 신고가 치는 것 같은데 구리 좀 올라온 거, 그다음에 현대일렉 한 번 더 친 거 있고요. 뭐 최근에 강했던 일부 종목들 DI 좀 빠졌고, 뭐 이런 종목군들 좀 빠진 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주도주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은 그런 관점에서 좀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수 잠깐 보죠. 지수는 박스 투 박스 대칭이 있는 곳에서 거의 그 언저리에서 올라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이상하게 신용 반대 매매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좀 끄집어 올려버렸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내려왔다 가면은 좀 더 좋았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아쉽고요, 저는. 일단 기술적 반등 나왔고, 코스닥을 강하게 이탈시켜 버렸던 자리는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데에서 저항,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갭을 만들었죠. 항상 주식은 갭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돌파 자리니까 이런 자리 지지해 주면은 여기서 힘받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자리고요. 코스피 기준에서도 의미 있게 반등은 나왔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근데 이러한 기준선에서 또 저항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조심하고 아래에서는 과감해지자 정도로 말을 하면 좋겠네요.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하나 빨리빨리 오늘 볼게요. 시간이 늦어서. 삼성전자는 당연히 이런 구간에 내려오면은 분할매도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선물로 사는 방법밖에 없죠. 여기 음봉 구간, 그다음에 여기 음봉 구간 돌파짜리니까 뭐 대충 아침에 사가지고 한 15틱 정도 해서 뭐 대충 이쪽에 사서 뭐 3일선 언저리, 이쪽 언저리 선물 대충 청산하고 그냥 삼성전자는 좀 마무리를 쳤던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캔들을 덧지 만들고 뭐 올라가 주는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훨씬 강한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제 위에가 5일선과 11선 저항이라 바로 뚫고 올라가기에는 삼성 SK하이닉스도 부담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구간은 이제 5일선과 11선을 갭으로 깬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라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된다. SK하이닉스도 그런 부분이고요. 한미반도체도 오늘 반등은 강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서는 다중고점을 만들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저항에 부딪히는 자리다 정도는 알고 봐야 되겠죠. 대장주가 이러한 흐름이다 정도로 알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DIT가 아침에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갔었어요. 이제 어제 DIT는 뭐 시가 밑으로 사서 이렇게 뭐 매매를 하고, 사실 여기서 상따를 할까 하다가 안 하고 아침에 여기 잡을까 말까 하다가 안 잡았었는데, 아침에 오늘은 YIK, 저도 이거 회원님들하고 보다가 사실 이 앞 구간에서 좀 짧게 매도를 한 게 뭐냐면은, 뭐 일부 여기서 돌파할 때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좀 보고 있다가 여기서 좀 짧게 매도를 일부 잡은 이유가 이 제가 싫어하는 증권사가 좀 있습니다. 한국 IM이라고 굉장히 단타 성향이 짙어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조심스러운데 이거를 이제 우리 회원님이 언급을 좀 주셔서 좀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안 그랬으면은 이런 구간에서 강한 돌파 그리고 이 월봉에서 신고가 영역을 뚫는 자리는 강하게 배팅을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되는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윗꼬리를 뚫어가는 자리잖아요. 특히 아침에 이 앞에 산하고 이런 윗꼬리들을 뚫어가는 과정이고 이 앞에 직전 고점 일단은 1차적으로 8,000원이고 여기 이런 자리를 뚫어갈 때는 한 번쯤은 대응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도 매매를 했는데 오후장에 이제 굉장히 좀 여기에서 저는 빠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강하게 좀 상한가를 들어가는 거 보고 와 IM이 좀 달라졌네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은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좌우지간 얘도 HBM으로 올랐고 PSK 홀딩스라든지 뭐 DI라든지 최근에 굉장히 강한데 지금 이격이 너무 과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종목군들은 추격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된다 좀 보기에는 좀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TF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얘 최근에 회사 IR 자료가 좀 있어서 컨콜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주말에 보다가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거래 대금이 지금 안 돌아서 좀 그렇지만은 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한번 더 넣어놓고 봐볼 생각이고요. 오늘 보면 사실 이 HBM 쪽을 제외하면 IT 반도체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뭐 대표적으로 STI라든지 DI, PSK 등등 전부 다 사실은 놓고 보면 HBM 장비 종목이잖아요. 리플로워, 뭐 레이저 어닐링 등등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오늘 HBM 쪽만 강하게 올랐고 뭐 장중에 에이징랜드나 이 TSMC 쪽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팹리스 좀 올라왔는데 아직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이쪽이 거래 대금이 안 들어오니까 좀 조심스럽게 얘네는 아직 공략을 하기가 좀 꺼려진다 정도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면 유니셈이라든지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강하게 일단은 파동을 그려놓은 종목군들이니까 조정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추후에 지켜보면서 대응해 봐야 되겠죠. 일단 얘도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이쁘게 나온다면 나중에 공략 대상에 놓고 봐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유리기판 보면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쪽 계좌로 잡아놓지를 못해가지고 종목이 좀 없고요. 이날 잡혔어요. 이날 좀 다른 계좌로 대충 걸어놓은 게 이제 이날 좀 잡아가지고 좀 들고 있었던 종목이고 그냥 들고 있다가 그 34,000원 회원님들한테도 같이 언급드렸던 자리여서 34,000원 보통 주식이라는 게 이 아일랜드 갭 근처 가게 되면 그러니까 갭 근처 가게 되면 강한 저항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팔아버렸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HB 테크놀로지는 이제 이때는 보진 않았고 이날부터 이제 4월 17일부터 좀 보고 있는데요. 11선 조정 받고 일단 우상향 기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월봉 기준이 돌파만 나왔다 하면은 이 위를 돌파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주봉상으로 봐도 굉장히 지저분한 앞에 산들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거래 대금이 들어와서 돌파가 나와주면 일단은 뭐 한 차례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뭐 위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좀 기다리고 있는 종목 같다 싶고요. 뭐 오늘 뭐 중간중간 사서 일부 청산하고 종가 무렵에 추가로 좀 더 사서 물량을 좀 가지고 넘어갔는데 시간에 보시다시피 아주 지저분했어요. 여기서는 계속 홀딩하고 있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번에 이제 툭 빼는 거 보고 이거 올려줘서 아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동시호가에 뭐
수익 실현을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생명선이라고 보면 이 자리인데요.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 거죠. 이 자리를 다시 올라서면 그때부터 저는 이 종목을 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종목을 보는 거고요. 이 구간 내일 올랐다가 떨어져도 이 구간이 지켜주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왜? 강한 저항을 강한 힘으로 뚫었던 자리는 항상 중요한 뭐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은 원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뭐 JNTC라든지 여전히 강한 흐름이라 추후에 많이 밀리더라도 계속 이쪽 테마는 제 느낌이 오래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오래 가겠다 생각이 들고요. 알테오젠 의미 있는 자리에서 휩소는 나오지 않고 아침에 이제 MSCI 기대감에 바로 좀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요. 일단 좀 아쉬운 거는 거래 대금이죠. 2200억이 작은 거래 대금은 물론 아닌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점이고 대신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내일 빠지게 되면 뭐 마이너스권 16만 5천원 기준을 만들어 놨던 자리들 오면은 이제부터는 좀 매수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뭐 제약바이오의 뭐 펩트론이라든지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아직까지는 매물의 벽이 많고 큐리옥스 바이오 괜찮았죠. 얘도 괜찮은 흐름이고 뭐 레고캠 바이오나 뭐 같이 동반 반등인데 아직까지는 힘이 없습니다. 종목군들 아직까지는 힘이 없고 GI 이노베이션이 이번에 이제 아스코에서 발표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잘 버티는 것 같다 정도 보여주고요. 최근에 바이오의 이 히어로는 S바이오메딕인데요. 5월달에 지금 데이터를 이제 공표를 하는데 저도 이거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줄기세포를 이식했더니 사지마비 환자가 기적처럼 일어났다 라고 저도 사실 이때 매매하고 여기서 매매하고 그 다음부터 매매를 못하는데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쉽지 않아요. 엄청 강력하게 지금 올라가서 이게 이제 어떤 패턴이냐면은 패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지금 스타일이죠. 여기 돌파하고 눌렸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고요. 뭐 과거에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애들 차트를 인식을 하고 봐야 되는데 이 정신없이 시세 붙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끼붙여가지고 그럼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빠졌다가 올랐다 이 난리 부리수를 이상한 종목에서 지금 대장주가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약간 지금 느낌이 얘가 끼가 이상하게 지금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삼성 SDI 2차전지 셀 종목군들 중에 가장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점에서 많은 거래 대금을 터쳤기 때문에 얘가 대장주입니다. 얘가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면은 2차전지 종목군들은 다 반등할 걸로 예상이 들고요. 일단 1차적으로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 구간 깨지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도 의미 있게 좀 반등이 나온 것 같고요. LNF 근데 아쉬운 게 다 거래량이 없어. 이게 이제 왜 없지? 보면 RSI 전부 다 과매도 지금 다 어제부로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과매도가 어쩌다 한 번씩 나오죠. 여기서 과매도 나오고 여기서 과매도 한 번 나왔고 여기서 과매도 여기서 과매도 한 번씩 나오고 잘 안 나오는 과매도가 오랜만에 좀 나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좀 반등이 제법 나오지 않았나 딱 그 선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HD 현대 일렉 강하게 좀 돌파가 나왔는데요. 항상 올라가도 이 구간에서 막혀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포스코 인터라든지 과거에 대장주들 보면 강하게 시세 뿜고 나서 한 번씩 급락하죠.
얘도 21% 급락하고 한번 있다가 올라와서 쌍봉 그리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마지막에 굉장히 높게 올린 다음에 쌍봉 맞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잘 고민하셔서 아무리 좋은 시황이어도 여기 올라왔을 때 돌파 못하면은 다시 밀릴 수 있구나 이거 판단해서 종목군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지금 변동성도 심하고 과격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설사 좋더라도 항상 조심해서 돌다리 건너고 넘어가는 전략도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철강 쪽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사실 아침에 하이스틸 갭이 뜰 줄은 알았는데 15%가 갭이 떠서 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빨리 상가에 갔는데 제가 아차 싶었던 게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을 좀 고민을 안 했던 게 포스코 스틸리온을 바로 들어갔더라면 얘가 정말 큰 수익이 여기서 나버렸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뒤늦게 이제 추격 매수 좀 해가지고 여기서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돌파할 때 들어가서 뭐 상 근처에서 이제 뭐 한 3% 정도 짧게 봤는데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게 오늘 포스코 스틸리온 종목이었고 뭐 중간에 이제 뭐 매매 몇 개는 좀 했는데 좀 의미 없는 종목군들이라 엠젠 플러스 슈퍼돼지 해가지고 뭐 여기서 바닥 잡는 거 확인되고 해서 뭐 상한가 근처에 전량 상한가에 매도했죠. 상한가에 전량 매도해버리고 여기서 캔들 돌리는 거 보고 들어와서 전량 매도하고 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 이제 중기 바닥권 정도의 흐름인데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한 점은 아마 순차적으로 물량 소화가 되면은 점차 개선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지만은 올해 7월 달에 공매도는 재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셀앤메이 가능성은 있죠. 셀앤메이 가능성은 있는데 선제적으로 매를 한번 두드러 맞고 한 번 더 밀렸다가 강하게 지수를 들어 올려서 7월달 근처 6, 7월달 근처에 시장을 이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한번 올렸다가 공매도 치면서 밀어버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제가 목소리 자체가 지금 목도 좀 안 좋고 그래서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목이 좀 아픈 것 같네요. 자, 다들 늦은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